건프의 영화책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최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 대한 책 리뷰입니다. 네, 거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읽히기는 잘 읽히는 편입니다. 읽히는 편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어딜 간 거냐? 약간 하루키 소설에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뭔가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 같은 걸 발견하고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있는데 그 다른 세계라는 게 좀 많이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그 도시의 어떤 본체와 그리고 그림자에 관한 어떤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거기에 거기다가 유령이 나오고 죽은 자의 어떤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도시와 현실 세계의 어떤 교차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보여주기도 합니다. 크게 1, 2, 3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한 소년이 주인공이죠. 소년은 납니다. 그리고 소녀가 나오죠. 소녀도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있는 사람은 주변부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이름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뭔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겠죠. 나중에 도서관에 있는 소년도 옐로우 마린이란 이름으로 옐로우 마린 뭐였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나인 고등학교 3학년 정도 17세와 소녀 16세의 어떤 백일장 같은 데서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는, 서로에 대한 어떤 편지를 쓰고 서로의 집에 데려다 주고 이러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한 소년이 소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본체는 벽에 둘러싸인 도시 안에 있고 나는 그 본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 벽에 둘러싸인 도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날 소녀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 소설이 초반부에 교차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아가 있는 그 현실 세계의 어떤 소녀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도시 안에서 만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 된 도시 안에서의 나와 밖에서의 나의 어떤 삶의 형태를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도시 안에서의 나는 어느 날 도시 성 밖의 어떤 구덩이에서 갑자기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만나야 되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그림자를 떼어서 문지기에게 맡겨야 합니다. 문지기에게 맡겨야 하고 그래서 그 그림자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는 성 안에서 꿈을 잃는 자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눈에 스크래치를 내고 도서관에서 꿈을 잃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사서인 그녀가 바로 현실 세계에서 봤던 그녀입니다. 근데 그녀는 전혀 이 소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안들이 서로 현실과 교차돼서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면 이 벽에 둘러싸인 도시 안에 있는 그녀가 본체이고, 그럼 현실의 그녀는 그림자인가? 뭐 이런 얘기들 오가죠. 그러다가 하나 성의 소녀가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성 안에 살던 이 소녀는, 이 성은 또 그게 있습니다. 뭐 시계탑이 있는데 시계에 바늘이 없습니다. 바늘이 없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지해 있는 도시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뭐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그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녀에 대한 어떤 강한 집념이 이 도시로 오게 했고, 이 도시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정지된 상태의 어떤 그녀를 바라볼 수 있게끔, 서로의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은 나만 하고 그 사선은 모르죠. 그런 세계를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 안에 둘러싸인 이 도시 안에 있는 성벽은 뭔가 기괴하게 약간씩 움직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어떤 묘사를 해놓고, 도시가 있고, 뭔가 호수가 있고, 뭐, 도서관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성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떼어놨던 그림자가 어느 날,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건 정반대일 수 있어.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나가 본체이고, 성 안에 있는 게 그림자라고, 이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림자. 모르겠어요. 그건 그림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이 이 성을 나가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성을 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있는 깊은 호수인지 웅덩이인지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먼 길을 떠나서 그 호수는 이 지역 사람들은 뭔가 불길하다면서 전혀 접근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를 같이 떠나려고 호수까지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죠. 아가 마음을 바꾸고 나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림자만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도시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뭐 그 이후의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까지 있고 나는 다시 그 벽에 쌓인 도시로 돌아와서 예전의 인물의 꿈밀던 이의 역할을 하고 그냥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가 이제 1부의 얘기고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모르겠는데 2부의 얘기는 세월이 흐르는, 나는 다시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유통회사라고 돼 있죠. 유통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회사를 관둡니다. 이제 나이도 한 40대? 40대 정도가 됐고 직장을 갑자기 관둡니다. 직장을 관두고 이것도 사실 뭐 이게 왜 이렇게 점프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소녀를 잊지 못한 일종의 40대 남자가 직장을 관두고 이제 뭔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도서관 자리가 하나 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갔더니 그 도서관 이제 자리에 관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기존 도서관장을 관장을 통해서 그 조그만 시골 마을로 옮겨오게 됩니다. 뭐 양조장 예전에 양조장이었는데 그거를 도서관으로 만든 이 도서관장의 이름과 여기에 있는 또 사서 여자의 이름은 나오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도서관장은 어쨌든 뭐 아버지가 양조장을 하셨고 뭐 이 마을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옵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그 내용인데 도서관장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고 그 시리에 빠진 엄마는 그 마을에 물이 넘치는 홍수가 난 계곡에 어느 날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혼자 남았고 그 삶을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사서 여자분이 한 명 근무하는데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저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나오는 여자가 또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카페 운영하는 여자와 약간 썸이 있지만 뒤에 결말이 없습니다. 이 2부가 꽤 길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뭐 도서관장이 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뭐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약간 독특한 복장으로 이 마을에 약간 명물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도서관장이 유령입니다.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은 예전에 죽었고 이 형체를 띠고 나타나서 나에게만 보이고 사사에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뭐 이것도 사실 별로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치고 뭐 하루키 저서에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이 유령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남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유령도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시간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게 조금씩 있고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도서관장이 어느 날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에 바늘이 없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의 어떤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도서관장은 유령이었고 어쨌든 가끔 나타난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 매일 학교를 안 다니고 책만 읽으러 오는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소년은 당신은 무슨 요일에 태어났습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하고 수요일에 태어났으면 당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말들만 조금씩 하는 그런 약간 고립된 그런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소년은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집안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이 소년이 이제 나에게 얘기를 하죠.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를 구체적으로 이 소년이 지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이 소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 도시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구체적인 얘기도 하지 않지만 그 지도의 어떤 도시의 어떤 지도의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수정해주고 하지만 자기도 어떻게 가는지 방법은 모릅니다. 도시를 어떻게 가는지.
근데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이 소년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해주고 뭐 그 카페 주인 여자와 어떤 썸이 조금 있고 이 카페 여자는 왜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도시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3부? 그 3부에서는 이 소년을 만납니다. 이 도서관에 있던 그 소년이 갑자기 사라졌고 이 소년을 찾기 위해 뭐 형들과 가족들이 막 노력하고 뭐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뭐 설명해 달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왜냐면 이 나는 그 소년이 이 도시의 지도를 가져왔을 때 그냥 자기가 상상한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한 도시를 소년이 너무 뭐 좋아해서 그렇게 뭐 그렇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에서 나는 다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을 만나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과거의 나가 마치 소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지만 어쨌든 뭐 자신의 오른쪽 귀를 깨물으면 뭐,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귀를 깨무는 설정이 나오는데 나 이게 너무 약간 이게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설정이 막 들어가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뚜렷한 이게 결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소년이 어쨌든 그 도시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또 정확하게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까지가 항상 결말이 생각 안 납니다. 지금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써붙이고 읽어야 되는데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3부입니다. 그 도서관에 있는 소년을 만난다. 뭐 더 디테일하고 세세한 것들은 사실 책에서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걸 옮겨 놓은 걸 보면 조금 더 기억이 날 텐데 지금 그냥 기억에 의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결말인데 하루키는 원래 뒤에 뭐 이런 후기를 쓰지 않는데 후기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쨌든 무슨 책이지? 한 40년 전에 썼던 책의 어떤 일부를 이렇게 어떤 원더랜드와 뭐였는데 그 책의 어떤 미완의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어떤 책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 책을 썼고 그래서 예전에 뭐 원더랜드 뭐뭐의 원더랜드와 나라는 어떤 그 책을 읽었던 사람은 저는 그 책을 못 읽었습니다. 사람은 초반 부분이 굉장히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하루키 책은 거의 다 많이 읽었죠. 그리고 거의 에세이 그리스에서 책 써는 에세이부터 해서 소설가로서의 일 뭐 이런 에세이도 읽었었고 하루키 소설은 뭔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를 하루키는 뭔가 연결을 해주는 영매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세계로의 어떤 통로가 이 현실에 있고 이 현실에 어떤 버튼이 눌러지면 그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세계
아니면 내가 정지시켰거나 아니면 내가 상상하거나 내 속에 있던 어떤 그 세계로 나를 데려다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재밌는 소설을 쓰는, 잘 읽히는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가 하루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설은 좀 많이 갔다. 약간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하루키 소설 중에서 그것도 최근작인지 모르겠는데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소설 사실 이해 잘 못했고 그렇게 재미도 없었습니다. 하루키 소설 중에 유일하게 좀 재미없는 소설이 그거였는데 이번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제목도 어렵죠. 예. 이 소설도 잘 읽히긴 합니다. 하는데 난해하다. 사실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떤 그 형태의 어떤 다른 차원의 공간에 대한 것들은 이해하지만 결국 이 소년과 나와 그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그 사랑 이야기의 어떤 감정이 너무 깊어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고 깊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 소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어떤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마음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공간에서 그녀를 만나게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 또한 정지된 세계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거의 해석도 별로 없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소녀가 소년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열망이 시간도 멈추고 공간도 이동하면서 그 열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어떤 형태로 이동한 그런 소설이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도서관장이라든지 뭐 카페 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리고 유령인 도서관장도 갑자기 뭐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결말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결말이 없고 이야기의 어떤 흐름만 있을 뿐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사수한테만 보이고 딴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그런 유령. 사수는 또 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최신작 거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하루키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안녕.